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강한 남자와 포퓰리즘의 득세,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 사실은 그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강한 남자가 득세하면서 사회 약자들이 조금 소수자들이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과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을 보듯이 자유민주주의 본거지를 자처해온 그 서구가 포퓰리즘의 어떤 진원지가 되면서 이주자들, 난민들이 좀 힘들어지고 또 이 이주자 문제를 고리로 거부 세력들이 세력을 키우면서 개혁과 개방이라는 세계사의 큰 흐름에서 사실은 제동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에서도 다수파주의가 강화되면서 소수자들 사이 약자들이 힘들어지는데 트럼프 정부의 반이슬람, 반이민자 조치에서 보듯이 다수자가 지지한다는 이유로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소수자들의 권리가 많이 부인되거나 침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레비나시의 타자율량 또 데리다의 그 환대율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담론화되고 저도 그 한국 영화에서 그런 이론적 한국 영화 흐름들을 보면서 그 이주자들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에 대해서 환대하고 타자들을 우리가 수용해야 돼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현실은 뭐냐 반대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그 사실은 이렇게 이제 소수자들과 타자들을 이제 힘들게 했던 것은 이 포퓰리즘 정치, 강한 남자 정치가 힘들게 했던 것은 20세기 중반에도 있었습니다. 그 인종차별을 극대화한 아돌프 히틀러의 독일 제3제국과 홍위병의 기대 문화혁명을 일으킨 중국의 마오쩌둥 등 정권이라든지 선진적 정책으로 노동자 지지를 얻은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 등에서 우리는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서구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대비된 거죠. 이 사회민주주의 국가나 서구 복지국가는 사회약자들, 소수자들에게 이득이 되지만 롤즈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에 있어 사회약자도 이득이지만 이런 강한 남자들이 득세하는 포퓰리즘 정치에서는 사실은 이제 사회약자들이나 그 소수자들이 힘들겠는 그런 양상이 이제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 경제 세계 위기가 이제 도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과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에서 보듯이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본고지를 자체한 그 서구에서도 이 포퓰리즘과 강한 한자 득세하면서 이주자 문제를 고려해서 거부 세력들이 세를 키워나가면서 굉장히 사회학자들과 소수자들에서 어떤 대척적인 그 지점들을 이제 형성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는 튼튼했던 좋았던 서구 자유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포퓰리즘과 강한 남자에게 이렇게 휘둘리면서 특별히 사회학자들이나 소수자들 힘들게 했을까를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유는 이제 수십 년 동안의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심화되고 2008년 경제 위기를 통해서 드러난 불평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한 십몇 년 지났지만 불평등이 완화되는 조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가 전 세계 자산의 46%, 10%가 86%를 이제 차지하면서 이제 나머지 그 40%를 이제 백인 그 서구의 40%가 약 14% 정도의 자산을 갖지 못하게 되는데 이들이 점점 이제 그 상위 10%에서 이제 불평등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면서 이들이 이제 하위 뭐냐 하면은
뭉치면서 하위 또는 이제 이 상위 40% 중에서 또 하위 20%가 뭉치면서 하위 50%, 1% 자산도 못 가진 하위 50%를 이제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이제 양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엘리트 기득권자였겠죠. 그것은 상위 10% 있고 상위 한 30%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선진국에서는 하위 20%를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하면서 기득권층 대 대중이라는 구도가 잘 잡혔고 어디로든 세계화된 그 맥락에서 갈 수 있는 엘리트와 갈 곳 없는 중하층이라는 틀로 고착되면서 이제 한 그 상위 하위 50%는 높지만 한 그 상위 한 30%에서 50% 또는 상위 한 25%에서 한 50% 차지하는 그들이 공동체적인 삶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문화 투쟁을 하면서 또 관련해서 종교나 인터넷 매체나 민족 등을 긍정하면서 사실은 사회학자들과 소자들을 다 핍박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상위 50% 25%가 아니고 한 나머지 25% 이런 사람들이 서구의 모든 포퓰리즘 세력의 어떤 주류가 되고 있고 이들이 이제 공격 대상으로 삼는 이주자들은 하위 50%인데 1% 자산 못 갖고 있는 그런 이주자들은 난민인데 이들이 이제 공격 대상으로 삼는 이주자 문제는 이런 모순을 이제 완전히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학자들, 이주자들은 또는 소수자들은 이주자와 관련된 이슈에서 세계화와 관련된 기득권층 체계를 물을 수 묻는데 좀 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관련 기득권층은 한 상위 한 30% 정도, 상위 20%가 이제 기득권층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위 한 25% 그러니까 25%에서 한 50% 이들은 다수파가 되어서 포퓰리즘 정치를 통해서 이제 하위 이제 50%를 좀 억압하고 있고 약자들 소설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양상은 자유민주주의 취약한 나라에서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의 경우에서 과거에는 힘 있는 소수 종파나 종족이 외부 지원을 받아 통치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 다수 종파 종주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수자에 대한 사회학자에 대한 대제 정책을 통해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터키, 이집트, 이라크, 이란 등이 모두 그렇습니다. 자유민주 체제가 확립된 이스라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든지 시진핑 중국 주석 등이 보여주는 강한 지도력의 기본 원리 역시 이 포퓰리즘에 근간 어떤 그 강한 남자 다수파주의고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다수 대중을 지지 엎으면서 자약자와 소수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해운국인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도 한 명의 외국인 난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유럽 연합 차원의 인권 노동 기준 등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3연속 집권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가 내세운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다수파주의, 포퓰리즘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한 남자와 이 포퓰리즘에 결합된 이런 다수파주의는 역사적 후퇴라 생각하고 규범적으로 윤리학적으로 후퇴 생각합니다.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학과 데리다 한대 윤리를 철저하게 이제 왜곡시키고 또 성경에서는 이방인을 갖다가 가부와 이방인을 갖다가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그분의 에서 철저하게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해답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점점 코로나19가 강해지면서 이 뭐냐 하면 포퓰리즘 근간 강한 남자들의 이 정치가 강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들이 더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 근간 강한 남자의 정치를 더 강하게 나갈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불평등을 더 높이고 또 사회학자와 소수자들도 억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그래서 사실 우리 선거를 통해서 이 강한 남자들, 또 포퓰리즘에 근간 강한 남자들 정치를 우리가 퇴각시키고 좀 더 사회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나갈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